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 그리고 유전자가 누구에서부터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내 자손은 그 유전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단원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 형질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속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유전자들이 수십만 개 있어요. 자,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응축이 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하고, 염색체 상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염색체를 총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6개 중에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 상염색체는 총 44개 22쌍이 존재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고, 남자는 XY 성염색체, 여자는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유전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냐, 즉 상염색체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염색체 유전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멘델의 유전과 비슷해요. 자, 멘델의 유전 연구에는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요.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 우열의 원리와 독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많이 있지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분리의 법칙은 적용이 되어요. 자, 또한 상염색체는 남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상염색체 유전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상염색체 유전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분석과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어요. 쌤이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가계도 유전 분석은 쉽게 해치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음미 집안의 귓불 유전 가계도가 있습니다. 귓불 유전의 형질은 불리형과 부착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우성이고 열성인지는 외우지 않아도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1, 2번 불리형 부모로부터 5번 부착형 자손이 나왔고, 3, 4번 불리형 부모로부터 7번 음미 부착형 자손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번과 7번 음미가 가진 부착형 형질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럼 부모가 부착형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부모는 부착형이 아니라 불리형이에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 말은 부착형 형질 유전자는 열성이고 불리형 형질 유전자는 우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자손이 열성 형질을 보이려면 부모 둘 다로부터 열성 유전자를 받아야 해요. 즉 부모 둘 다 부착형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성 형질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착형과 불리형 모두 가진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 부모에서 보이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보인다면 그 형질은 열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우성과 열성을 둘 다 가진 잡종이에요. 즉 부모는 불리형인데 자손은 부착형이다? 그럼 부모 부착형이 열성이고 부모 둘 다 불리형과 부착형을 가진 잡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혐알기가 가능한데 자손은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 둘 다 혐알기 가능 유전자와 불가능 유전자를 가진 잡종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불리형 유전자를 라지 T라고 가정을 하고 부착형 유전자를 스몰 t라고 가정을 할게요. 라지 T와 스몰 t는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편의상 쌤이 붙여준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에 따라 라지 A, 스몰 a를 쓸 수 있고 다양한 문자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쌤은 라지 T, 스몰 t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라지 T, 스몰 t 문자를 이용해서 가계도를 분석해 볼게요. 자, 부착형은 열성 순종만 가능해요. 즉 부착형은 무조건 스몰 t, 스몰 t 유전자형이에요. 따라서 5번, 6번, 7번 음미, 9번, 10번, 11번 모두 스몰 t 유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음미를 봐볼게요. 음미는 스몰 t 유전장을 갖고 있는데 이 스몰 t 유전자는 각각 엄마 아빠한테 한 개씩 받은 거겠죠. 그 말인즉슨 음미의 부모님은 모두 스몰 t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어요. 근데 음미의 부모님은 불리형이에요. 스몰 t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리형이라는 것은 불리형 우성 유전자인 라지 t를 갖고 있다는 잡종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3번, 4번은 모두 라지 T,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입니다. 같은 상황으로 열성 5번의 부모인 1번, 2번도 같은 논리를 적용시켜서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유전자형을 못 찾아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 8번 못 찾았네요. 자, 8번은 분리형인 것으로 보아 라지 T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 라지 T인지 아니면 잡종 라지 T, 스몰 T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 3번과 4번으로부터 각각 라지 T 생식세포와 스몰 T 생식세포가 생기고, 이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본다면 라지 T,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8번의 표현형이 분리형이기 때문에 스몰 T 유전자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8번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은 이 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8번이 라지 T가 될 수 있을 확률은 3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3분의 1, 33.3%가 되게 됩니다. 자, 반면 8번이 라지 T, 스몰 T 잡종이 될 수 있을 확률은 3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2가지이기 때문에 3분의 2인 66.6%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A형인데요. 혈액형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혈액형 성격 이론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사과학으로서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재미삼아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사람의 혈액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인데요. 사실 이 이외에도 희귀 혈액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혈액형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고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4가지 혈액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혈액형 역시 유전되는 형질로서 혈액형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혈액형 대립 유전자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대립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2개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왔었는데, 혈액형 형질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는 총 3개가 존재해요. A, B, O 이렇게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3개라면 이들의 우성 열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우열 관계는 A와 B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O가 열성이에요. 즉, O는 A나 B랑 같이 있으면 형질로 드러나지 않고, A와 B는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지지 않고 형질을 드러내요. 그래서 A, B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방금 한 얘기를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로 생각해 본다면, 상동 염색체 위에 AA 순종으로 있으면 유전자형은 AA, 그 다음에 AO 잡종으로 있으면 유전자형은 AO이고, 여기서 O는 열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A형으로 나오게 되어요. 자, 똑같이 상동 염색체 위에 BB 순종으로 있으면 유전자형은 BB, 그 다음에 BO 잡종으로 있으면 유전자형은 BO고, 여기서 O는 열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B형으로 나오게 되어요. 자, 이번에는 상동 염색체 위에 AB 잡종으로 있으면 유전자형은 AB가 되고,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힘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형질로 드러나게 되어서 표현형은 AB형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동 염색체 위에 순종 OO 순종으로 있으면 열성 순종으로 유전자형 OO, 그 다음에 표현형은 O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혈액형 유전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표현형은 4가지이고 유전자형은 6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혈액형 유전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혈액형 유전을 분석하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똑같은 AB형과 O형을 먼저 찾는 거예요. 1번의 유전자형은 AB, 2번, 6번은 OO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써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유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6번을 보면 OO인데 6번이 가진 O는 부모 양쪽에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3번과 4번은 O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것이고, 표현형을 보아 3번은 AO, 4번은 BO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2번 사람을 볼게요. 2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O를 가진 생식세포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따라서 5번 자손에게는 O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의 표현형이 A형인 것으로 보아 유전자형은 AO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6번 사람은 7번 자손에게 O 하나밖에 줄 수가 없고, 7번 표현형이 A형인 것으로 보아 유전자형은 A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 7번이 AB형 여자와 결혼한다면 자손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은
AB형 여자는 A 생식세포와 B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7번은 A 생식세포와 O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자손은 AA, AB, AO, BO로 총 4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7번과 AB형 여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자손이 A형일 확률은 4가지 중 2가지로 50%가 되고 B형일 확률은 4가지 중 1가지로 25%, AB형일 확률은 4가지 중 1가지로 25%가 되고 그다음 O형이 될 확률은 4가지 중 0가지로 0%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혈액형의 유전 가계도 문제입니다. 혈액형 유전 분석은 우선 AB형과 O형을 먼저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AB와 OO를 쓴 상태에서 3번의 OO는 1번, 2번 엄빠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1, 2번 둘 다 O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표현형을 통해서 1번은 AO, 2번은 B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4번의 엄마를 보면은 이 엄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O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은 O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표현형을 통해서 4번은 A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3번은 딸에게 O를 주고 이 딸의 유전자형은 A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펀의 사각형을 그려보면 3번은 O 생식세포 한 종류만 줄 수 있고 4번은 A 생식세포와 O 생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고 이들 조합을 통해 AO와 OO 자손이 1대1 비율 각각 50%, 50%의 확률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과 2번 설명은 맞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O형인 3번은 대립 유전자가 O 한 가지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의 경우 O형 엄마로부터 O를 받고 AB형 아빠로부터 A를 받아서 유전자형 AO입니다. 맞습니다. 5번의 경우 AO 혹은 O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형으로 A형 혹은 O형이 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철수 가족의 귓불 모양 유전 가계도 문제입니다. 귓불 모양은 분리형과 부착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성이고 열성인지는 외워버린 친구도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계도를 보면 부모 양쪽 둘 다 분리형인데 자손 철수는 부착형이에요.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럼 그 형질은 반드시 열성입니다. 즉 부모에게는 안 보였던 부착형이 자손 철수에게 나오면 부착형은 열성이에요. 자, 문제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우성인 분리형의 유전자를 라지 T, 열성인 부착형의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게요. 자, t를 쓰는 게 싫은 친구는 라지 A, 스몰 a 등 다른 알파벳을 써서 연습해도 좋아요. 자, 철수는 부착형으로 열성 순종이기 때문에 스몰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철수의 부모는 모두 스몰 t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표현형은 우성인 분리형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잡종이 라지 T, 스몰 t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여자 형제는 분리형인 것으로 보아 라지 T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잡종인지 순종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가계도는 한 가지 형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옳은 문장으로 고친다면 상염색체 유전은 분리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이라고 쓰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2번, 귓불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분리형 유전자와 부착형 유전자로 두 가지입니다. 3번, 철수는 부착형 열성 순종으로서 엄마 아빠로부터 부착형 유전자를 하나씩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4번,
철수 엄마 아빠 모두 라지 T 스몰 T로 유전자형은 같습니다. 자, 5번 분류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에는 A, B, O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립 유전자 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형인 혈액형이 결정되는데요. 대립 유전자 쌍은 반드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혐알기 유전 가궤도 문제입니다. 혐알기 가능 유전자는 우성으로 라지 R,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는 열성으로 스몰 r이고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가궤도를 분석해 보면은 먼저 열성 순종부터 분석해 볼게요. 3번, 5번, 6번은 열성 순종 스몰 R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의 경우 1번, 2번으로부터 스몰 R을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1, 2번 둘 다 스몰 R을 가진 상태이고 우성 형질인 혐알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잡종 라지 R 스몰 R 유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기억이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사람 볼게요. 6번 역시 부모로부터 스몰 R을 하나씩 받은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2번과 4번 둘 다 라지 R 스몰 R로 맞습니다. 디귿 5번과 6번 모두 스몰 R로 자, 순종 열성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의 유전 현상 상염색체 유전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